이름 강만식, 유재화학 사장, 로얄 분치교감 로얄 유전자 뭐? 코드를 이식받은 유일한 놈이지. 사실 저놈은 안드로메다 PK45 행성에서 온 외계인 놈이야. 외계인? 이번 개기 월식 때 안드로메다에서 왕자가 올 거야.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돼. 네, 이 남자의 이름은 이병구. 병구는 강만식을 외계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장님 MC몽 아니야? 돈 주셔야죠. 사장님 이거 2만 원인데요. 임마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무슨 4만 원이야? 30분도 더 돌았습니다. 주니까 제가 시끄러 임마! 너 그 집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은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와, 외계인이 아니고 양아치잖아. 이렇게 강만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탐욕적이고 꼴배기 싫은 꼰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이렇게 병구가 나타나게 되고 사장님 아니세요? 그래. 근데 너 혹시 고향이 고양이?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고향이 안드로메다 아니냐고. 이 더러운 외계인 놈아! 뭐야, 뭐 떨어뜨렸죠? 이렇게 병구와 순이는 강만식을 잡아오는데 성공합니다. (13) 근데 머리는 왜 깎은 거야? 맞아, 왜 깎은 거야? 저놈들 머리카락은 서로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때 쓰는 거야. 말하자면 방송국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강만식을 집중 탐구하던 병구는 아직 신경 시스템이 살아있어 외계인의 텔레파시 공격 때문에 위험하며 이 신경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 곳의 약점에 물파스를 발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 발등, 그리고 결국 병구와 순이는 약점인 발등에 피부를 벗겨내고 물파스를 바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결국 그의 신경 시스템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파괴됩니다. 그 시각 수사가 시작된 사건 현장에선 천재 형사인 추 형사가 등장합니다. 사건 직전까지 각 시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8시 저거 아까 병구가 흘린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반장은 추 형사와 경쟁 관계고 추 형사는 현재 조작된 뇌물 사건으로 권위를 잃은 상태죠. 쓸쓸하게 사건 현장을 떠나는 추 형사에게 신입 김 형사가 접근합니다. 어릴 적부터 추 형사를 동경했던 김 형사는 추 형사와 같이 수사하기를 권하지만 추 형사는 귀찮아합니다. 인텐츠, 암페타민 계열인데 심한 우울증이나 화병에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주는 희록봉이지. 김 형사는 이 약을 쓰는 병원을 알아보겠다고 말하지만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추 형사는 범인이 보통 미친놈이 아니고 꾸준히 약 타먹을 사람이 아니라며 훔친 것이라고 말하죠.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 너무 쉽게 단정짓는 것 아니냐는 김 형사의 반박에 확률은 반반이라며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합니다. 그 시각 누군가와 영혼의 맞다이를 하고 있는 병구.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외계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이 새끼가 왜 대답이 없어? 무슨 파스를 뭐야, 이렇게 상상이었어? 많이 샀냐고. 어디서 단체 계약 받았어? 야 이 씹새끼야. 네, 맞습니다. 얘는 병구의 담당 일진이고 중고등학교 동창이며 졸업 후 같은 공장까지 다니며 병구를 괴롭혀왔던 아주 질긴 악연의 게이 새끼죠. 그게 에티켓이잖아 에티켓 이 씨뱅아. 그렇게 자존심이 잔뜩 상해온 병구에게 자신을 왜 납치했냐고 묻는 강만식. 여기 어디야?
니들이 왜 안드로메다에서 지구까지 왔는지,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니들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엄마? 네 원래 이름이 나는 것까지 다 했다고. 왜? 놀랬나? 그럼 왕자도 거기 앉게 될 거라면 더 놀라겠군. 하지만 강만식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부들부들거립니다. 안드로메다는 뭐고 왕자는 또 뭐야?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병구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강만식을 추궁하기 위해 정기 고문을 준비합니다. 더 올려. 더 올려! 이 더러운 외계인 놈아! 그 시각 경찰들은 누군가 강만식 카드로 400만 원을 인출한 CCTV를 입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작 400만 원 때문에 납치범이 대기업의 사장을 납치했다는 거에 의아해하죠. 그리고 김영사는 CCTV 속에서 범인이 타고 나가는 오토바이의 번호를 추적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반장님 몰래 추영사와 협동하고 있던 김영사는 CCTV에서 건진 자료와 첫 만남에서 얻은 알약에 대한 정보를 추영사에게 전달해줍니다. 하지만 추영사는 이런 사건은 범인이 목표 근처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고 공들여서 납치했을 게 분명하고 고작 400만 원 때문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빈틈을 봤다는 건 쭉 지켜봤다는 거야. 400만 원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추영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며 동일범의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이 반장은 둘이 밀거래를 직권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낀 이 반장은 추영사에게 줬던 자료들을 모두 찢어버립니다. 신기하게 300볼트의 전기 고문에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강만식. 내가 뭘 했어? 넌 외계인이랬지. 이때 강만식은 갑자기 IQ 자랑을 합니다. 너 내 IQ가 얼마인지 아냐? 내가 너 같은 놈들 잊어버릴 것 같아? 너 그때 나한테 결혼 던진 그 놈이지? 이름이 이병구였던가? 강릉 공장에서 일했었고. 강릉 공장? 맞지? 너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네 어머니 때문에 이래? 어머니? 그때 다 보상해 줬잖아. 충분히 보상했단 말이야. 네 애인 때문에 이러는 거야? 에이? 네 애인 죽인 게 내 책임이야? 내가 죽인 거냐고 이 미친놈아! 이렇게 병구는 어머니 얘기와 애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강만식, 어머니, 애인,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병구가 자리를 비운 틈에 강만식은 혼자 있는 순이에게 슬슬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병구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저기 저런 영화 같은 걸 보고 미친 거야. 그리고 병구는 미쳤다며 자신을 풀어달라는 강만식. 이리 와. 이리 와서 나 좀 풀어줘. 병구는 널 사랑하잖아. 병구가 순이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며 강만식은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순진한 순이는 병구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고 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병구의 모습을 본 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병구는 또다시 신경 시스템을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그 시각 추영사는 김영사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약품 도난 신고가 있었던 병원들을 돌아다니던 도중 한 병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전 이 병원에서 1급 관리 품목인 수입약품이 2천만 원어치가 털렸었다는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듣게 되고 유재화학과 관련된 환자가 있는지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화학에서 일하다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찾아내게 되고 약품이 사라진 5년 전과 일치하는 시기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었다는 정보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보호자에 대해서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직원에게서 보호자가 병원비를 완납한 날과 은행 CCTV 속 범인이 400만 원을 빼간 날이 하루 차이임을 알게 되죠.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강만식은 팔과 목에 구속장치를 푸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병구는 다가오는 월식의 외계인 왕자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 너 같은 병신 새끼들한테는 한 번도 찐 적이 없거든. 이내 장치를 빼내 자신감이 급상승한 강만식은 병구를 오지게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꼴값 도는 새끼들. 내 생각엔 네가 미쳐가는 것 같은데? 지 처지도 모르고 주둥이를 놀리는 거 보니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강만식. 간다. 목이 쫄리고 치열한 전투 끝에 병구는 결국 심장이 멈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구의 시체를 짓밟으며 화풀이를 하던 그때 너무 정확하게 심장 위를 밟아주던 강만식은 뜻밖의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병구는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도망치는 강만식. 이렇게 성공하나 싶더니 더 좁은 방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값진 승리를 하고 올라왔더니 이번엔 소음공해로 개난리를 피우고 있는 강만식. 소음공해로 이성추를 놓아버린 병구는 결국 최종 무기 권총을 들고 내려가는데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병구는 너무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결국 총을 뺏겨버린 병구. 미친놈에게 미친 설계를 당해버린 강만식. 이렇게 또 승리하고 인증샷 찍고 떠나려던 그때 계세요? 계세요? 병원에서부터 추적해온 추영사는 집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구는 빤스런을 해버립니다. 집에 들어온 개코 추영사는 슬슬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살려주세요. 경찰입니다. 밀렵 단속 나왔는데요.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지금 내려가긴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 어서 들어가세요. 집을 염탐하던 추영사는 밑에 지하가 있음을 알아챕니다. 예. 하지만 병구는 그걸 눈치채고 작업실이라며 선수를 치죠. 하지만 뒤늦게 TV에 지하 화면이 띄워져 있는 걸 알아챈 병구. 작업실 구경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음에 하죠. UFO다! 뭐? UFO? 와, 이걸? 어디? 어디? 와, 진짜 멍청이. UFO가 어딨어? 지나갔어요. 이렇게 둘은 밤이 되고 서로에 대해 얘기하며 술에 호영호제가 되고 술된 병구는 추영사에게 작심한 듯 외계인에 대해서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구는 외계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치 외계인의 존재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병구에게 외계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읽어보세요. 이 책 못 만났으면 저도 평생 화만 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잠깐만요. 병구에게 수상한 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떠나려는 추영사에게 병구는 외계인 책을 챙겨주며 꼭 읽어보라고 읽어보세요. 마치 성경책을 권하듯 쥐어줍니다. 그래. 외계인이란다, 외계인. 그리고 집을 떠나던 추영사는 사람의 뼈를 발견합니다. 그래, 그 미친놈 잡았어. 바로 김영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장소를 알려주려고 하지만 통신이 끊깁니다. 여보세요? 장소를 이동해 통신이 잡히고 모든 게 끝나려던 그때 이후 추영사는 사망합니다. 이 뒤에 다소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이 있어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 제거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 시각 김영사는 이반장에게 이를 말하지만 열등감 덩어리 이반장은 오히려 김영사를 해고해버립니다. 책상 좀 정리해줘야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속 오토바이의 번호를 알아낸 이반장은 수사를 위해 떠납니다. 시작해. 이 시각 도망치려 했던 강만식의 다리를 잘라버리려는 병구에게 자신이 외계인이라며 커밍아웃을 하는 강만식. 그리고 엄마를 살릴 방법을 알려준다고 구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자기 차에 벤젠이라고 써있는 갈색병 속 해독제를 먹이면 실험을 멈춰 살릴 수 있다고 개소리를 하지만 순진한 병구는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속게 됩니다. 그래도 도망가려고 했던 벌은 받아야지. 하지만 처맞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강만식의 말을 들은 병구는 강만식의 차로 달려가 해독제를 찾습니다. 그거 벤젠이야, 병구야. 병구가 해독제를 찾고 떠나는 동안 강만식은 말뚝 박혀있는 손을 강제로 빼내 탈출을 계획합니다. 손을 빼내고 환기구를 통해 탈출하려 하지만 영화처럼 실패하게 되죠. 미쳐버렸지? 그렇게 꿀잠 자다 일어난 강만식은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병구를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속이기 위해 그의 소장품과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하고 끝내 병구의 일기장을 찾아 읽게 됩니다. 병구의 아버지는 다정한 가장이자 광부였지만 어느 날 병구의 눈앞에서 사고로 팔을 잃고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미쳐버린 아버지는 가족들을 폭행하다 발을 헛디뎌 병구와 병구 어머니 앞에서 죽게 됩니다. 또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담임선생님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벗겨놓고 팬티만 입힌 채 뭉둥이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칼부림을 해서 살인미수죄로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소년원에 가서도 교도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죠. 소년원에서 나온 병구는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용역 깡패들이 공장을 덮쳤고 평생을 폭행에 노출되었던 병구는 두려움에 저항조차 못해보고 눈앞에서 몽둥이질에 맞아 죽어가는 애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고 병구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어머니조차 잃게 될 위기에 놓입니다. 일기장을 읽던 강만식은 분노하고 자책하고 절규합니다. 평생을 폭행과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병구를 속여서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어머니까지 직접 자기 손으로 벤젠을 먹여 죽이게 했으니까요. 잘렸지만 포기하지 않는 무직 백수 김영사. 하지만 금세 포기하고 알바몬 보러 가려던 그때 범인은 강만식을 납치하기 위해
그 주변에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거라고 말한 추형사의 조언이 김형사의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김형사는 이병구의 신원 조회를 통해 추형사의 파일 속 실종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범인임을 밝혀내고 이 반장에게 보고하지만 이 반장은 역시 이 반장답게 이미 범인을 잡았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반장이 잡은 범인이라는 사람은 학창시절부터 병구를 괴롭혀왔던 이 게이 새끼였고 병구는 이 모든 걸 설계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김형사는 이 반장의 찌질함과 무능함에 치를 떨고 직접 이병구를 잡기 위해 떠나고 이병구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뒤에는 충격적인 결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잘랐다고 속으로 게이 새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직접 2시간 동안 보고 결말까지 보시면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영화를 보면 중간에 담배 피고 와서 다시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냥 2시간 동안 쭉 봤어요. 블랙 코미디 영화라서 결말을 보면 좀 찝찝하고 불편한 기분이 좀 드는 건 사실이지만 영화에서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내서 걱정하시는 것보단 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심하거나 영화 보려는데 딱히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병구의 정신 나간 말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지만 병구는 외계인을 믿어야만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병구에게 외계인은 어떤 의미이자 존재였을까? 그리고 만약에 영화 속에서 누군가가 병구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억지로라도 노력을 했다면 지금의 병구는 없지 않았을까? 뭐 있더라도 있을 확률이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미쳐버리기 직전에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많이 변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병구가 괴물같은 살인범이 된 건 필연이 아닌 바뀔 수도 있었던 우연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영상을 처음 만들어봐서 녹음도 처음 해보고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벅.